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저는 채널 담당 PD 박연선입니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요즘 아주 뜨거운 엔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도 나도 일본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엔저 현상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번 단기 국채 과다 발행 주제로 촬영을 진행했을 때 단기 신규 국채 과발행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국이 약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덧붙여서 특히 위안화 그리고 엔화가 약세일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미국 국채 과발행으로 인해서 위안화와 엔화가 약세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위안화, 엔화의 이 구조적 약세 흐름은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지금 올리는 추세에 있고 중국은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계속 내리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중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를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와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10일서부터 부채 한도 협상위에 국채 발행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가 많이 발행된다는 얘기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 엔화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정반대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 즉 미국은 통화 당국이 긴축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팽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전문가들은 미스터 N이라고 불렸던 전 재무부차관 같은 분들은 지금 엔화가 지금 140대 달러당 이게 내년에는 160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국의 금리 수준보다 미국과 어느 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런데 왜 일본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대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도 유지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는요. 우선 양국 기준금리 차이는 이제 미국이 5.25%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0.1%니까 즉 한때 5.3%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이번 7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 왜 무섭냐면, 디플레이션이 일단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연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음 달이면 물건이 더 싸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더 싸진 물건을 사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전체의 경제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큰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한 2% 내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개인들의 소비가 살아나는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보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나라나 가장 디플레이션은 막아야 될 최우선 그러한 경제 상태인데,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제 가까스로 그들은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게 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당분간 지금과 같은 통화 팽창 정책, 즉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고집하는 이거를 더 끌고 가서 완전히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 서민들의 소비를 다시 북돋우기 위함이었네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엔화 투자 지금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곤란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투자가 이제 지금이 매력적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 투자를 해서 다시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카키바라 전 재무차관은 내년에 엔화가 달러당 16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분을 신뢰한다면 지금 투자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10년물 국채의 지금 YCC 정책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적에, 즉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게 확실시 될 적에는 그때는 투자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년물 국채의 YCC, 즉 일본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에는 혹시 어떤 요인들이 있나요? 우선 일본 엔화의 가격은 이것도 금리 향방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한다거나 10년물 국채, 즉 시중금리를 마이너스 0.5%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가겠지만, 그런데 이게 마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닙니다. 즉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다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통합행정 정책으로 인해서 더 상승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리고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그들이 판단할 적에는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네. 교수님, 아까 사카기바라 재무차관이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 소견에서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엔화에 투자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이었어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본이 더 저금리를 발표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고수해 갈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를 엔화 가치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엔화 투자자들이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금리 격차예요. 그는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 5% 이상 나와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미국은 한 4%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0.5%를 이제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한 3.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상대국 통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상대국 통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나라의 금리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네요. 만약에 일본이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일본 서민들의 소비가 다시 북돋아진다면 엔화에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엔화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엔화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그 외화 통장에 저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통화를 바꾸지 않고도 그 N선물 그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본 주식이나 일본 상품, 일본 부동산들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니케이 지수와 같은 그런 주식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일본 엔화가 저점이라고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아직은 인플레가 많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해서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화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